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저 누군지 본 적 있나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주리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환경재단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제가 요새는 이 환경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알 수 있기 위해서 환경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플라스틱 판타스틱 영화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렛츠 고! 여러분들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이 영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함께 봤는데 진짜 흥미롭고 놀라운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조금 소상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감정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감정 많이 느끼셨어요? 일단 저는 아직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처음에 있던 그 문장이 되게 임팩트 컸어요. 지금 우리 은하에 있는 별수보다 바닷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수가 500배나 많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진짜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더 한 번 체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 다른 국가, 케냐, 독일, 하와이, 미국 등등등 다양한 국가들의 시선으로 플라스틱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고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플라스틱 많이 쓰죠? 저도 사실 플라스틱 떼야 뗄 수 없는, 그죠? 굉장히 편리하고 솔직히 마실 때도 많이 쓰고, 옷도 그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도 한 거 아셨나요? 그죠? 비닐이라거나 주로 이런 스포츠 할 때, 운동할 때 쓰는 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거 많고, 진짜 플라스틱은 우리 인생에서 떼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저는 특별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런 플라스틱 만드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던 거. 그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딱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갑자기 플라스틱 없이 살면 또 다시 나무를 베야 되고 또 다시 환경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핸드폰부터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 안 들어간 제품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훨씬 더 비싸지기도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 그래,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좀 더 저렴하게 쉽게 만든 거 사용할 수 있게 된 마법 같은 그런 소재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마법은 그냥 생기진 않아요. 이 뭔가 대가가 함께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 몇 년 된지 아세요? 자,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50년? 100년? 1000년? 솔직히 플라스틱 처음 만드는 게 한 대략 100년 전쯤인데, 근데 그때 바로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플라스틱이 매우 불편했어요. 깨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지금처럼 쉽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 플라스틱 쓰기 시작한 지 언제냐면 바로 20세기 중반 1950년도쯤, 그때부터 대중화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년 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플라스틱은 분해될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플라스틱마다 조금씩 일단 달라요. 빨대부터, 플라스틱 빨대 분해될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참고로 10년 넘어요. 자, 100년 아닌 200년입니다, 여러분. 200년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면 맞아요. 자, 그러면 좀 더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한번 가볼게요. 칫솔 같은 것도 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칫솔이 더 두껍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아마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칫솔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돼야 분해가 될까요? 뚜루두루두루두루 500년이에요. 생각보다 길죠, 그쵸? 솔직히 제 주변에서, 그쵸? 500살 된 친구는 없잖아요? 진짜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플라스틱 만들어진 지 몇 년이라고 제가 말했죠? 한 100년쯤 안 됐다?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플라스틱 사실은 아직까지 이 지구에 있다는 거죠. 이 플라스틱 판타스틱에 봤던 것처럼 바닷속에 아직도 있기도 하고, 가끔씩 태평양 가면 60년, 70년 된 플라스틱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플라스틱은 정말 실용성 있는 거 맞고 너무 좋은 재질이기도 하지만
오래 지속하고 분해되는 거지만 생분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세 입자들이, 이 작은 플라스틱들은 계속해서 바다에 남게 되거나 자연에서 남게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영화 보면서 많이 놀랬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면 좀 속상한 마음도 들죠. 왜냐면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갑자기 막 내 눈앞에 예쁜 자연아니가 확 쓰레기장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거는 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플라스틱들은 아까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빛도 받고 물속에 있으면 이제 점점점 갈아져가지고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각이 더 작은 조각이 되고 더 작은 조각이 되고 더 작은 조각이 되고 엄청 작은 조각까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진짜 많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스티로폼 아시죠? 스티로폼 막 안에다가 차가운 거 배달시킬 때 아이스박스 같은 거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까이 보면 뭐가 동그란 하얀색들이 막 많고 막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플라스틱의 한 종류예요, 스티로폼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동그란 하얀 부분들 남잖아요. 이게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게 스티로폼인지 아니면은 이게 먹어도 되는지 잘 몰라요. 모양이 비슷하면 먹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힘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악영향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동물 친구들도 많이 아파하기도 하지만 동물 친구들 말고도 다양한 것들 많아요.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경우도 원래 막 이산화탄소이라고 하는 공기에 있는 것들 흡수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거기 같이 결합되니까 잘 흡수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몸 안에 플라스틱도 있어요. 놀라셨죠? 사실 요새는 피 안에도 그렇고 우리 장기들도 그렇고 우리 뇌 안에도 그렇고 다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해요. 심지어 요새 밥, 소금,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도 다 요새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플라스틱을 왜 몸 안에 들어갔을까요? 우리도 사실 그 동물처럼, 바다에 있는 동물처럼 먹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우리 친구들 아마도 이 영화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플라스틱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10초 드릴게요. 왜? 좋은 아이디어 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텀블러 생각했던 사람 있으면 정답, 띵동댕. 맞아요. 저도 오늘 이 텀블러에다가 물 담아왔는데 작년에 제가 페트병, 그쵸, 플라스틱 병 하나도 안 쓰기 챌린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런 텀블러 같은 거 들게 되면 플라스틱 수를 줄일 수 있겠죠. 플라스틱 줄이면 플라스틱이 더 바다에 안 들어가고 동물 친구 덜 아플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을까요? 물티슈 더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지금 거의 5, 6년 차 물티슈 안 쓰고 있어요. 물티슈 대신 제가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손 씻으면 더 깨끗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티슈 플라스틱이었어요. 놀랍죠? 진짜 플라스틱 여기저기 다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또 할 수 있을 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 하나 이거 아닐까 싶은데 바로 쓰레기 줍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큐 보니까 갑자기 와 진짜 쓰레기 많다는 거 알게 됐지만, 그런데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주워보고 그리고 주우면 이 플라스틱이 다시 바다라거나 환경에 안 가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번 프로젝트로 쓰레기 줍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이게 같이 우리 반 친구분들 함께 해서 가장 쓰레기 적게 만들기 챌린지. 예를 들면 3일, 2일,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만든 쓰레기를 봉투 같은 데다 계속 담아가지고 가져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누가 가장 쓰레기 적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쓰레기 줄일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알리자면 바로 얘기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말 듣고 이 다큐 보고 얘기를 집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하면서 다 같이 환경에 대한 생각,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더 이런 플라스틱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분들 힘 빠지지 말고 다 같이 환경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죠? 우리 다 함께 환경을 위한 얘기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환경 위에 외칠 테니까 다 같이 시끄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환경 위에 시끄럽게! 감사합니다, 친구들!